고요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의 가장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주변의 모든 소리가 유난히 흐릿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피로나 공허함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그 흐릿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선명함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둘 때만 나타나는 그 미묘한 긴장감이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들은 그가 외면해온 고민과 욕망의 잔해들을 조용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그는 그 목소리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길 힘도 남지 않았고, 감정을 외면할 이유도 더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고독이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주해야 할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음으로 마음을 덮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자 마음속의 소리는 오히려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불편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려온, 잊고 있던 본래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이 정막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질문을 던지는 조용한 스승과도 같다는 것을. 그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을 깊게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 왔는가? 무엇이 나를 흔들어 왔는가? 정막은 잔인할 만큼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함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평온의 실마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다만 스스로의 마음과 마주하며 홀로 있음의 문턱에서 아주 조용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면의 문을 조금 더 열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많은 곳보다는 조용한 자리가 편해집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덜 불안했고, 일정이 꽉 차 있어야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이상하게 더 피곤하다. 집에 혼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이 오히려 숨이 트인다. 이때 많은 사람은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외로움이 커진 것 같고 사회성과 에너지가 줄어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것은 나빠진 게 아니라 조금 더 진짜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고독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아직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공허감, 멈춰섰을 때 비로소 올라오는 불안, 여기까지 나는 잘 살아온 걸까? 하는 질문이 조용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고독을 피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더 만들고, 화면을 더 켜두고, 소리를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피할수록 오히려 고독에 더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혼자 있는 시간을 적으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독은 당신을 공격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제대로 보도록 돕는 거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는 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조절합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불을 낮추고 방 안에 오직 나만 남으면 그때부터는 감추어 두었던 마음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허전하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 감정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이 정도도 못 버티느냐? 생각이 너무 많다. 이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때 필요한 것은 다그침이 아니라 차분한 인정입니다. 아, 내 마음 안에 이런 불안과 허전함이 있었구나. 이제야 조용해졌으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고독은 당신 안에 원래부터 있던 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새로운 결핍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지만 바쁘게 움직이느라 보지 못했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독이 시작되는 시기는 사실 진짜 나와의 첫 만남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고 해서 당신이 특별히 더 약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지금이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독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독을 없애려고 애쓰는 태도, 고독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려는 태도. 첫 번째 태도는 끝없는 도피를 부릅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불안을 느끼니 항상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자가 되는 순간이 오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삶 전체가 혼자 되지 않기 위한 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길은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고통을 통과할 때도 마지막에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보았지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은 고독을 지워버리는 삶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고 활용하는 삶일 것입니다. 고독을 견딘다는 것은 이런 태도에 가깝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왔을 때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나에게 무엇을 들려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한다가 아니라 이 불안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고 바라보는 것.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순간 고독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숨막히는 침묵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이제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됩니다. 고독이 시작되는 자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더 이상 이 시간을 무조건 피하지는 않겠다 라고 조용히 결심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결심이 생기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벌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분, 타인의 기대에서 잠시 물러나 온전히 나라는 한 사람만을 바라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됩니다. 고독이 시작되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기쁨도 아니고 안정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불안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에게 남은 게 뭐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 순간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런 불안은 결코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는 일의 흐름, 사람들과의 관계,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이 불안이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다 고요가 깊어지면 마치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돌이 위로 떠오르듯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커지는 이유를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려 하면 더 커지고 잠시 마주하면 오히려 그 실체가 작아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 미뤄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지 못한 말, 참았던 슬픔, 인정하지 않았던 상처, 그리고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묻어두었던 허전함까지. 이 감정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조금씩 말을 걸어옵니다. 그때 그 선택이 정말 괜찮았던 걸까? 나는 왜 여전히 그 일이 마음에 남아있을까? 무언가 놓친 것 같다는 기분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들이 올라오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더 바쁜 일정으로 밀어붙이거나 혹은 스스로를 어떻게든 다른 감정으로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감정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언어를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 그림자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단지 이제는 나도 좀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감정들 뒤에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두려웠던 것, 내가 기대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면 그림자는 더 진해지고 그림자를 천천히 바라보면 오히려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마음속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깊은 선물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불편했던 감정을 정면에서 보게 되는 힘. 그 힘이 생기면 마음의 중심은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더욱 강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자신이 할 말을 한 뒤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자리마다 내면은 조금씩 정돈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고통이나 불안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제거하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고독의 시간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억누름이나 회피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왜 이러지가 아니라 지금은 불안이 올라오는 시기구나 하는 인정, 허전함이 느껴지면 이 감정을 없애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빈틈이 있다는 신호구나 하는 관찰, 슬픔이 떠오르면 괜찮아져야 한다가 아니라 이 감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 이런 태도는 고통을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조용히 작아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거대한 물결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구나. 이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내면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고독 속에서 그림자를 바라보는 이 능력은 인생 전체의 태도를 바꾸는 기초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깊은 곳에서 불안다움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눈치채지 못하는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평소에는 이 욕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 채워야 하는 역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욕망은 언제나 뒤에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요해지면 욕망은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 순간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늘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붙잡고 있던 것들도 함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계속 비교하게 되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 더욱 꽉 쥐고 있는 집착, 실제로는 필요 없지만 놓아버리기 두려운 기대와 역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쌓여온 욕망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욕망은 인간 고통의 근원이며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온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는 욕망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관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 관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고독 속에서 욕망을 바라보면 욕망이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의 목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욕망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남에게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 누군가 내 가치를 보아주어야 한다. 이 기준들은 몰래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준이 나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공격하는 잣대로 변합니다. 욕망은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그 잠식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욕망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고독이 깊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해서 이만큼 힘든가? 이 욕망은 정말 내 것이 맞는가? 어쩌면 나는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욕망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은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곧 포기, 패배, 무기력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려놓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해방은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욕망은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휘둘러 놓습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끝이다. 이 사람을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목표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 그러나 한 걸음 뒤에서 욕망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말이 들립니다. 이 목표는 중요하지만 나의 전부는 아니다. 이 감정은 간절하지만 나의 가치와는 다르다. 이 관계나 역할이 멀어져도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거리 두기가 바로 욕망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해방입니다. 욕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욕망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태도입니다. 고독은 그 거리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욕망을 다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던 태도가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불안과 그림자, 욕망을 지나오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좋아진 것도 아닌데 마음 어딘가가 이전보다 고요하다는 느낌. 이 고요는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음을 다잡거나 감정을 밀어낸 결과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더 정확히 보기 시작한 뒤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유는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내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감정과 불안을 견디지 못해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숨기거나 다른 것으로 덮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그 감정들을 마주하고 욕망의 정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이상 위험에 쫓기듯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되찾습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의지하던 것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 자체가 고요의 시작입니다. 고요는 내가 강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확히 보게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고요는 단순히 조용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거나 비교가 조금만 생겨도 마음이 내려앉거나 인정받지 못한 순간에 자존감이 무너졌거나 계획이 틀어지면 나까지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거나 그러나 고요의 문턱에 들어서면 이런 반응들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불필요한 의미를 더씹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타인의 시선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다. 남의 인정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모든 변화가 나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예전과 똑같은데 그 속에서 흔들리는 나의 폭이 줄었기 때문에 세상이 더 단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요는 복잡한 마음을 억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진 마음을 투명하게 보는 능력이 생기며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고요가 찾아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것은 남에게 잘 보이는 삶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순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키고 싶은 것은 언제나 마지막에 남는 나 자신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은가? 이제는 무엇을 놓아도 괜찮은가? 이 질문들이 던져질 때 욕망은 조금씩 정리되고 감정은 차분히 가라앉으며
마음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소해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느라 지친 적이 많았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쏟아부은 에너지가 너무 많았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맞추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고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된다. 이제는 나의 감정과 욕망을 정확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래 붙들고 있던 것들을 천천히 내려놓아도 괜찮다. 고요의 문턱은 마음이 텅 비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본래의 자리에 돌아오면 그제야 삶의 속도와 무게가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나만의 속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요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정막입니다. 고요가 감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상태라면 정막은 그 잔잔함 위에서 마음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정막은 흔히 불편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자극도 없으니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정막은 마음이 혼란에 휩쓸리지 않을 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공간입니다. 정막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흔들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내 해석이었다는 것.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의미를 덧씌우던 나의 시선이었다는 것. 정막이 이 모든 것을 가만히 걷어냅니다. 아무 의미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아무 감정도 꼭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마음은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마음은 조용할 때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구나. 사람의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지점은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이 뒤섞일 때입니다. 그때의 잘못이 다시 반복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의 삶이 더 힘들다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과거의 실패가 내 능력의 전부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 마음은 그 순간 존재하지 않는 괴로움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막 속에서는 이 두 흐름이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과거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으로 분리되며 지금의 나는 오롯이 현재에 존재합니다. 정막은 말 없이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없다. 지금의 너만이 실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에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정막이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야말로 불안을 비워내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입니다. 정막 속에서는 평소에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차츰 그 무게를 잃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고민, 놓치고 있는 기회에 대한 불안, 비교에서 오는 뒤처짐의 두려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평소에는 이 모든 것이 삶을 흔드는 큰 문제였지만 정막 속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정막은 말합니다. 너를 움직이게 하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짐이었다. 정막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소음을 다시 들을 때도 그 소리가 이전만큼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소음 때문이 아니라 그 소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때문이라는 것을. 정막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단순해진 마음은 작은 것에도 만족을 느끼고 작은 것에도 의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단순함은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정막은 바로 그 단순함의 근원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작은 불안이었고 그 불안을 지나면 오래 묵은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감정들을 바라보는 동안 욕망의 그림자가 보였고
욕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깊어지자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나를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 많은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 외로움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사람을 찾고 무언가를 켜고 마음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결국 혼자 있을 때에만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욕망과 집착의 무게도 파악하게 되었으며, 마음을 흐리게 하던 소음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독은 나를 잃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되찾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독은 조용한 배우처럼 내 삶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친숙한 공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나날이 길어지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일 필요는 없는데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걸까? 나도 예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고독을 깊이 지나온 사람은 이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압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은 결핍의 증거가 아니라 완성의 증거라는 것을. 외로움은 누군가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내가 단단해서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나를 강하게 만들며, 외로움은 사람을 찾게 하지만 고독은 나를 찾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고독이 편안해진다는 건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힘이 생기고 나면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 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나에게 의미를 만들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고독은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고독은 나를 나에게 돌려줍니다. 고독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늘 도망쳤습니다. 고독을 피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고, 감정은 더 제멋대로 흔들렸으며, 세상은 더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감정은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내가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욕망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욕망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타인의 시선은 중심이 아니고 내 삶은 나의 속도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이 겹쳐지는 자리에서 마침내 평온이 생깁니다. 평온은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평온은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평온은 욕망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평온은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평온은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지혜이며 고통의 반대가 아니라 고통을 지나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로서 충분한 사람이다. 고독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킨 것이다. 혼자 서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할 때도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역할도 없으며 누구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자리에서 마음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안과 허전함, 오래 보지 않은 상처와 욕망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편함은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이제 나를 좀 봐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성숙이 시작됩니다. 감정과 욕망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 그 태도가 생길 때 마음은 서서히 고요를 배우고 고요는 정막으로 이어지며 정막은 파이널멘트 마침내 평온이라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부 세계가 마음을 흔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말,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변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하루가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독의 시간을 지나오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흔드는 것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었음을. 고통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내면을 선명하게 비추는 조용한 조명임을. 욕망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해야 할 마음의 구조임을. 고독을 이해한 사람은 삶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비교의 장면 속에서도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아도 내 삶은 충분히 단단할 수 있으며 상처와 불안이 찾아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웁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혼자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중심이 생기면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혼자 걸어갈 때도, 관계가 맺어질 때도, 관계가 멀어질 때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의 지혜는 아주 거창한 원리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이해하고 통과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결국 고독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 사람만이 얻게 되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독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시간이었음을. 외로움은 지나가지만 고독을 이해한 평온은 오래 머무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온이 자리 잡은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나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